번째 결책가 추천단은 누구일지 보여주세요. 우리 오빠들 노래 나온다. 맞네. 아저씨 여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저씨 소리 켜주세요. 소리 줄여주세요. 아따 참 진짜 가수 같지도 않은 그 양아치 새끼들 그 노래 막 되게 듣기 싫네 그거. 소리 줄여주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아저씨. 어이 학생, 너 지금 나 째려보는 거야? 내 눈으로 내가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왜요?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니 그래 사람 째려보면은 니 눈깔이 돌아간다. 어? 가시나 생긴 거고 도다리 같이 생긴 거 진짜. 아저씨는 볼락처럼 생겼거든요. 양아치 볼라고. 딱 봐도 생선같이 생겼네. 볼라고?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 누구한테 양아치라 하는데? 양아치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가 생겼다고? 볼라고! 내가? 네가! 네가? 네가! 이 말이 짧다. 짧다! 이제도 짧다! 이제도 짧다! 몇 살이야 가시나? 세대 이거 씨발! 조조경! 기대돼, 기대돼.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38가지 방법. 네. 이번엔 쇼펜하우어예요? 오비디우스, 쇼펜하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앞에 38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얇아요. 38가지인데 얇아요. 얇아서 참 얇아요. 일단 얇아서 추천을 했고요. 사람 살이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지만은 않죠. 그렇죠. 어쩔 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하는데 한 방 먹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왜 근데 그딴 것만 준비해요? 그러니까 표정이 벌써 왜 그딴 것만 준비해요? 매기고자 할 때도 이 신단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하는데 한 방 먹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매기고자 이겁니까 또? 이게 약간 말을 통해서 등에 코를 딱 꽂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빨라. 동작이 벌써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무술을 연마하신 분들이 네. 뭐 막상 이제 길바닥에서 싸우면 지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왜냐? 상대편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머리 당기기, 눈 뽑기, 깨물기, 눈 뽑기는 뭡니까? 네. 목젖치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겠지만 상대편이 최소한 정말 바닥 싸움에선 이런 걸 쓸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괜히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었는데 왜 집에 와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그러면 이게 약간은 내가 컴플렉스가 있고 저 사람이 이길 수 없을 때 비겁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죠. 있습니다. 상대편이 비겁한 방법을 먼저 썼을 때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조단아 몇 페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145페이지에 145.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원판에서는 이게 머릿말입니다. 네. 검투사가 결투를 초래한 논쟁에서 실제로 누구 주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칼로 찌르고 방어하는 것, 그것이 검투다. 이것은 토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론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처럼 해석하지 말아라. 독자들한테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어요. 뭔가 우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보아하니 전형적인 방법들이 요즘에 그냥 막싸움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데프콘 요즘 열심히 한다 우리 데프콘. 아니, 저도 밥값은 해야죠. 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예측을 못하게 하라.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진행을 방해하고 논의를 막 다른 방향으로 흘러라. 그렇지. 이런 거뭐 토론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죠. 네. 마지막에는 상대가 너무 우월하다? 그러면 그냥 인신공격을 해라. 그렇지. 질 것 같으면 주제를 돌려라. 판을 깨라. 아니, 정치판이야 완전. 이게 좀 보면서 쇼펜하우어라면 뭔가 좀 우아하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제가 했는데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행하는 이들은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행위로 이긴들 어떻게 1인자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2인자들이 행해야 되는 이기는 방법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무시무시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무시무시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히틀러는 뭐의 대가였냐? 요령 32번의 대가였어요. 상대방 주장을 증오의 범주 속에 넣어라.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주장을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주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간단하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와닿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태인이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아, 유태인을 탄압하면 뭐 독일 경제도 나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히틀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유태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얘기 끝났어요. 그 관중들이 볼 때는 그 유태인은 아무리 좋은 논쟁을 폈어도 유태인이라는 범주를 갖다가 히틀러가 이미 증오의 범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논쟁은 이긴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깎아 내려놓는 거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그냥. 맨날 해요, 우리도. 사실 특히 정치에서도 다수가 있을 때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뭐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누가 그래요. 끝났어요. 구시대라는 나쁜 단어를 붙여버림으로 해서 그분이 옳은 얘기를 하건 나쁜 얘기를 하던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프레임화 시적인 얘기를 한 사람으로 좋은 돼버리는 글씨를 네. 붙이는 거죠. 이게 단점이 있네. 아, 이런 방법을 써서 내가 이거를 알고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는 것까지 판단력이 생긴다면 좋은 책이지만 요걸 그대로 베껴서 습득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라도 이겨야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나쁜 책이에요. 그쪽에서 먼저 장을 때려버리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이 험악하니 그렇죠. 예방은 해야죠. 저는 31번이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31번 어떤 거? 이 반어법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하면 굉장히 고급진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말한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는 같아요. 근데 내가 당신의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판단을 낼 수가 없네요. 라고 미묘하게 딱 흘려가지고 사람들도 갸우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네, 이 31번의 고수가 네.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의 고수예요. 맨날 뭐라 그러냐 나가서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죠. 그거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박수.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우리나라 비하 발언도 하고 아시아 비하 발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걸 이해하려면 이 책에 답이 있어요, 사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논쟁이 이제 피아의 적과 이 아군이 아니고요. 그거를 구경하는 이 구경꾼이죠. 또는 때로는 유권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누가 나쁜 술수를 쓰고 누가 정의로운 말을 하는지 가늠할 수 있죠. 아까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알면. 네, 이걸 알면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항상 끝까지 또 읽어야 되는 게 예. 페이지 115. 이게 원래 원본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걸로 결론을 낸 거예요, 책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끝으로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비록 논쟁의 적세 입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정당한 근거라면 기꺼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을 알아먹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하라고 써요. 안 그러면 진흙탕 싸움이 된다. 이게 이 책에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이런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볼테르가 한 말을 명심해라. 평화가 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책을 왜 썼느냐. 진흙탕 싸움은 이렇게까지 더럽다.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에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진짜 말하기 기술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근데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숨어이죠. 81페이지. 예단원. 예단원 공 많이 했어. 여기에서 지금 상대방에게 질 것 같으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방법을 가끔 쓰기는 합니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도 네, 네. 또 말이 안 통하면 피하고 싶은 게 사실 그런 게 피할 수 있어요. 없을 자, 때. 알겠습니다.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마무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례 적용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 책은 시작이 인간이 사악하다는 데서 출발해요. 사악해요. 이 책의 시작이 인간은 허영덩어리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싸우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 자체가
이 책의 가장 아쉬움이다. 이 책이 실제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어려워요. 뭐냐면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 사례가 없느냐? 원래 독일어 버전에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이 그 당시 독일 연예인들이나 그 당시 독일 정치인들 그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걷어내버렸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책에 논한다면 네. 질 것 같으니까 화제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단장님 예리하다 이 섹션에서. 그러니까 네, 저기요? 자, 졌네. 자, 복잡한 페이지도 길다는 분들을 위한 이 책의 생명줄은 어떤 건가요? 생명줄은 네. 요령 21번입니다. 21번. 요령 21번. 상대방의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서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들 가운데 에미넴이라는 가수 래퍼 예, 유명하죠. 네, 어떤 걸로 유명하죠? 일단 에미넴은 랩을 일단 제일 잘하고 네. 그리고 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공한 힙합 스타죠. 네. 근데 제가 보면 뭐 래퍼들이 그 쇼미더머니인가 보면 리슨.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할 건데. 앞에다 집어넣는 네, 거? 그거 그런 걸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 저기요, 예, 이렇게. 예. 저기요. What's up, 예? 바로 이런 것처럼 외톨이가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상황이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 시작할 때 나한테 어텐션 집중하게 하는 거죠. Ladies and gentlemen,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Come on. Do you want a gangster? Yeah, we're a gangster. 바로 래퍼는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런 거죠. 사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말이야.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너만 알고 이름은 있어. 되게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콜라 넘어간 거. 바로 그겁니다. 아, 궁금하고 네, 집중하게. 네, 딜리버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청자가 나한테 집중하게.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거죠. The group will be tasked to thoroughly assess what could be their features, as well as to other central issue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integration, and monetary policy.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마치 책 읽듯이 그냥 준비해온 걸 읽어버리니까 청중들이 관심을 못 갖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음이 그리고 똑같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네, 맞아요. 굉장히 조율. 네. 그렇게 지루할 땐 사실 웃음을 줘야 돼요. 바로 그거죠. 여기 있어요. 네. 아니,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반드시 웃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머가 가장 네, 유머가 없는 강의는 맞아요. 강의가 아니에요. 저도 유머가 제일 왜냐면 중요한 것 같아요.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44페이지를 보시면 144? 네, 137 표현에서 시작하는 적절성 문체에 관한 얘기하다가 144페이지에 네. 유머, 유리한 고지 점령하기. 이거는 바로 BC 4세기에서부터 농담집이 만들어졌다. Oh my goodness! I'm at Harvard! First of all, you can take a picture as many as you can. I was in Boston. I just saw the Harvard and oh, that's Harvard, looks nice. And then, I came back to Boston to make a speech in Harvard. Isn't life beautiful, 자, 바로 지금 영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자, 요것과 배치되는, 요것과 대척점에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일단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네.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노래 부르는. Jackson found that grace.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듯이. 저게 그 흑인 교회 그 목사님들의 그 소울프라 그렇죠. 연설이죠. 예.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아, 네. 굉장히 우렁차고 열심히 리듬도 하시는.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청중을 사로잡는 건 사실은
그들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책에 나와요. 255페이지 보면요. 255페이지. 오바마가 가장 애용하는 수사법은 아마 행두 반복일 것이다. 행두 반복법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제 find out grace라는 그 grace라는 얘기를 갖고 끊임없이 반복하면 사람들한테 점점점 이제 이른바 카메라로 치면 주민을 지키죠. 흑인 교회 전형적인 설교 스타일. 맞아요. 네. 이제 call and response. 부르면 대답한다. 이런 설교 스타일인데 그래서 항상 관중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It's Lord Jesus Christ is great. 그다음에 바로 음악이 나오고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다시 또 막 연설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책은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 라임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한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레토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말의 고저, 장단, 빠르기와 포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하지만 1박 2일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박 2일입니다. 이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8시 뉴스! 이상하죠. 이거 아니죠. 컬투의 2시 탈출 어떻게 합니까? 2시 탈출 컬투쇼! 이렇게 하지.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2시 탈출 컬투쇼 신단원이.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점잖은 느낌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신나게 한번 땡겨가지고 위로. 컬투의 2시 탈출 어떻게 합니까? 2시 탈출 컬투쇼! 이렇게 하지.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2시 탈출 컬투쇼 신단원이.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점잖은 느낌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신나게 한번 땡겨가지고 위로. 2시 탈출 컬투쇼. 2시 탈출 컬투쇼. 다 탈출해요. 집에 우한 있어요? 집에 우한 있어요? 2시 탈출 컬투쇼. 다짜고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어우 야 이제 리액션도 하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래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멋진 가사를 쓰고 그걸 갖다 녹음을 했어도 보여줘.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래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헤이 미야 이렇게 돼버렸어. 역시 래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 자기 스타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 그렇죠. 래퍼릭이냐 레토릭이냐. 레토릭이냐. 이게 유명합니다. 예, 지금도 봐요. 있어요, 이게. 레토릭이냐, 래퍼릭이냐. 이것도 하나의 라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조 중에 3434, 34, 3543. 이거 다 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다롱들이. 얄레리, 얄리, 얄라서, 얄라리, 얄라. 넘어갔네. 그렇습니다. 저는 히틀러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뜨거운 연설이고 말에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 독일 전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지. Fleisch und Blut von unserem Blut und in eurem jungen Gehirn brennt dasselbe Geist, der uns beherrscht. In uns marschiert Deutschland und hinter uns kommt Deutschland. 히틀러는 우렁차게 외치는 스타일이었다. 우렁찬. 네. 우렁찬 외침은 그 자체로 에토스와 파토스를 동시에 발휘한다. 대중에게 연설가가 주체할 수 없이 확신에 차 있다는 인상을 전할 수 있다. 감정에 겨워 수사적 기교가 사라진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성공 여부가 대중에게 쥐어진 묘한 전략이다. 그럼 히틀러는 전략을 썼다는 건 거죠? 그렇죠. 레토릭이라고 하는 게 히틀러의 사례는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인류를 구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레토릭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저기 뭐야 영화 300을 봐도 스파르타 이거 아니잖아요. 스파르타! This is Sparta! 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300은 정말 좋은 예를 드신 게 사실 고대 그리스만큼 레토릭 교육을 많이 하던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유머 있는 말을 탁탁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의 화살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네. 그늘에서 싸우겠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레토릭이에요. 그게 레토릭이에요. 이 레토릭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요즘은 배심원단의 판결에서의 배심원의 숫자가 보통 12명인데 당시 그리스에서는 배심원단이 평균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와우. 500명.
한때는 5,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변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레토릭이 필요했던 대중 연설이 예.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분 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즈를 잘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스처를 잘하고. 제스처 잘하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잡스 형님. 그렇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말을 할 때는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 the crippled stuff that you find on most phones. Enabled for one-click shopping on all of these stores. They're a third category device. And I said that we would do it. We've got some great stuff for you today.